자,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거래대금 수준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00억 정도, 아마 일일 거래대금이 1000억 미만쯤에서 놀 것 같은데 이전 장과 매우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장을 지켜보고 계속 면밀히 보고 있는 이유는 차트는 결국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결국 목표점은 단 하나, 이 장에서 저점을 주어서 나중에 시작되는 이 상승을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점이 과연 어디일까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소 암울한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는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요.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파란색 선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노란색 선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파란색 선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셀프 커스터디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셀프 커스터디라고 읽었지만 그냥 개인 지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양이 올라가고 있다, 매일같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18년도 이후에는 최악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는 최저값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은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양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설해야 될까요? 표면적인 것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서 개인 지갑으로 채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바이낸스의 창펑저는 개인 지갑을 사용을 해서 커스터디 등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유추를 해봤을 때는 사람들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를 1차,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고 개인 지갑으로 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파생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한 거래소뿐만 이런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아니겠죠. WBTC, STBTC, STBT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용도는 다르지만 나타내는 뜻은 같아요. 이 비트코인에 상응하는 가치를 나타낸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랩이든지 스테이킹을 붙여서 WLAP, 또 스테이킹 BTC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바로 이 WBTC에 대한 출금량이 11월보다 12월 달에 가속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어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보고 있는 부분만 봐주세요. 11월 달에는 30K의 WBTC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현재 12월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값이 29K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12월 21일이니까 11월 달보다는 무조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데이터상으로도 좀 표현이 과격하게 좀 초월하는 개념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BTC나 아니면 STBTC를 왜 빼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WBTC는 약간 BTC를 상응하는 가치를 담아낸 토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BTC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수수료 측면이나 아니면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응하는 가치를 나타낸 토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된 사용처가 유니스왑, 커브 파이낸스 이런 덱스류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WBTC와 STBTC가 빠져나간다라는 뜻은 WBTC를 통해서 거래를 안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스테이킹을 안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신뢰도 측면에서도 떨어진다라고 기납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 인간 지표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 채널인데 이전까지는 조회수가 좀 높게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조회수가 낮아지고 있죠.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 지금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채널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마 코인 유튜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기존에 나왔던 조회수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튜버들도 촬영을 이제 조금씩 덜하게 되고 접게 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몇 명은 떠나간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3-4번 촬영을 했던 유튜버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점 떠나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거래대금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상 저가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17, 18년도 차트를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 18년도 때 달러 가격으로 3,000달러 선에서 대략적으로 20K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17년도 말의 가격이었고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6K 또는 7K 부근에서 횡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화로는 700만 원이고요. 테더 가격 또는 달러 가격으로는 6K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결국에는 추락을 했는데 마지막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 사람들이 떠나간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기존의 거래대금 대비 마지막 거래대금 있죠. 이때가 월등히 낮습니다. 한 번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설거지를 해버렸었고 거래대금도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모두 떠났어요. 사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직후에는 결국에 저가가 드러났고 그 다음으로부터 약세장의 상승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상승량을 나타내면은 한 300%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비슷한 차트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저는 이게 페이지를 좀 나누고 싶은 게 하락장에서 거래대금을 여기서부터랑 여기서부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 이걸 나누지 않으면은 지금은 그냥 강세장으로서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을 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래대금을 분석을 할 때는 기존보다는 월등히 거래대금이 높은 상태에 있지만 한 번 높아진 거래대금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거래대금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 부근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낮아지는 순간 그 직후로부터 저가는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상승을 기존과 같은 패턴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지금의 하락은 17, 18년도의 하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냐면은 지금의 하락을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17, 18년도는 다르죠. 저점을 고정을 시켜놓고요. 이 매물대를 계속 버티는 방향성으로 갔었어요. 그렇다면 17, 18년도랑 20, 21년도 이후의 하락장, 이 하락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패턴상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17, 18년도보다 저는 오히려 13, 14년도 이후에 저가 패턴을 드러났던 그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3년도에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장이 나왔었는데 저점을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형성이 되고요. 17, 18년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딱 이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거래대금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개념은 비슷하게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즉 거래대금이 낮아진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이 저점을 만들어내는 형태는 17, 18년도를 참고하지 마세요. 굳이 참고를 하실 거면 13, 14년도를 참고하시면서 저점 형성 패턴을 눈에 익히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하나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1개 이상이면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개미를 나타내겠죠. 이 개미 지표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비트코인을 뭐 추가 매수를 한다.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미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포지션들은요.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장세가 변할 때 비트코인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 장세를 보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검정색이고 1개 이상 보유한 지갑의 수가 이 주황색인데 가격이 꺾이자 바로 던져버려요. 상승할 때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같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 이후에 던지는 양이 관찰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민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고요. 가격이 우상향하려면은 이런 개미 투자자보다는 약간 장기 홀더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락킹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고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영어가 나와 있고 개수가 1000개로 바뀌었습니다. 즉 고래 지갑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고래는 정말 좀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경향을 나타내요. 딱 이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8년도 이후에 하락을 하는 지표에서요. 여기서 이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저가에 매수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코로나가 터지든 뭐가 있던지 간에 개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줄어들었냐? 우리 21년도 1분기, 2분기 딱 여름 시작하기 전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고래들은요, 이 하락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개수를 털고 있었어요. 저가에 매집을 했고 고가에 매도를 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고래들이 장을 만든다. 고래들이 던지면 내려가고 매집하면 상승을 한다. 딱 그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하락에도 고점부터 던지던 모습에 비트코인은 그냥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가에서부터 또다시 매집, 조금씩 올라가자 던지고
결국에는 다시 매집을 시작한 것은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매집을 하고, 고래들의 패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 고래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은 비트코인 매집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 이들이 과거에는 저가라는 생각이 들다면은 이런 식으로 매집을 했고, 지난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서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집을 하는 그림이 아니죠. 누군가 이번 연도 상반기에 갑자기 매집을 했는데 그 상승값 이후에 하락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래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아직 상승이 시작하기에는 좀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기관이 못 버텨서 던지는 게 되겠죠. 네, 이 데이터는 딱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상승을 시작하고 저점 밟고 상승을 시작할 때쯤이면은 고래들이 매집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17, 18년도처럼 좀 빠르게 매집을 하든 아니면 13, 14년도 이후에 좀 후대응을 해서 매집을 하든지 간에 둘 중 하나가 되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저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장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설명 들어갈게요. 지금 레버코인을 대기하고 있는데 20일선과 5일선만 그냥 보세요. 20일선과 5일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맥을 못 추리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상태가 좀 메롱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버틴다면 횡보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횡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20일선만 내려오는 결과를 갖습니다.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21선과 5일선이 크로스가 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롱타점 들어가는 거 아직 유효합니다. 현재 대기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기장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이 스토캐스틱의 모습과 나스닥의 스토캐스틱 모습이 지금 현재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스토캐스틱이 거의 다 올라갔고 이 다음에는 내려갈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은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하실 때 나스닥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내려갈 거예요. 다만 이 구간이 나스닥으로 치면은 올라가는 구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더블 바텀식이 예상이 됩니다. 네, 더블 바텀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때부터는 좀 상승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말부터는 좀 반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구간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주말 이후부터는 내려감에 따라서 좀 조정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저가를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가 이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저가 이탈이 발생을 한다면은 비중 조절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후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회고를 하자면은 좀 상승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유의미한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횡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좀 변경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가 주말 구간이고 주말 이후부터 이 구간 그리고 조정 구간을 지나서 상승이 나오는 게 이번 달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 관점 공유방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추세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고 어디서 추세에 벗어나는가 그 직전에 암시를 해드리고 어떤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도 올려드리고 제가 운영을 하는 방에서는 타점을 올려드리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하실 수 있게 관점들을 올려드려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요. 30분 봉이에 지금 위에 있으니까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겠지. 네,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이때 타점을 잡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전반적인 설명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는지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상승을 했으니까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관점 공유방은 타점은 안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면서 앞으로 운영되는 관점 공유방이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는지 파악하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정 댓글에 무료 선물방 링크로 신청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무료 선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설문조사를 해서 제가 관점 공유방 무료로 이용하는 곳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을 좀 서둘러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